일본에 가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요시노야, 마치야, 스키야와 같은 규동 체인점들입니다. 하지만 일본 현지인들에게 더 익숙한 국민 식당이 있습니다. 일본 전역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가정식 전문점 야요이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쌀값이 크게 올랐지만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곳. 오늘은 야요이켄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모두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꿀팁도 담았으니 오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내에서는 인지도나 가맹점수나 이런 게 결코 작지 않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곳인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제가 꽤나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조부 데스. 가와이네. 간단해. 네, 안녕하세요. 이원입니다. 뒤에 오사카성 보이시나요? 아주 작게. 저는 지금 여기 오사카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식당을 한 곳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정확하게는 체인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어딜 가든 저녁에 가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식당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규동 3대장 하면 잘 알잖아요. 요시노야, 스키야, 마치야 이렇게 해서 한국인들도 많이 가고 우리가 잘 아는 곳인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식당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개랑 비교해봐도 전국적으로 가맹점수나 인지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일본 가정식 집입니다. 그러니까 그 3대 규동집이 약간 김밥 전국 같다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약간 든든한 국밥 한 그릇, 그러니까 조금은 더 한 단계 위에 있는 음식 퀄리티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가격이 비싼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끼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다 그 식당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요. 그 정도로 메뉴도 다양하니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사카성에 온 이유는요, 오사카성 바로 앞에도 식당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국인들 오사카성은 꼭 반드시 오는 여행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오셨다가 혹시 간단하게 식사 한 끼 때우시려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해당 가게에서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애기들 소풍 왔네요. 여기는 중학교인 것 같은데 단체복이 야구 옷이네요. 야구복이나 이런 거 축구 옷으로 단체복 하는 거는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비슷하네. 저쪽이 오사카 성이고요. 여기 지하철역 있고, 여기 보면 JR 모리노미야역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JR 이용하시는 분들은 내리거든요. 여기 바로 옆에 골목이 해당 식당이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 식당 야요이켄 여기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번쯤 지나가시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규동 3대장보다는 약간은 조금은 더 가정식에 가까운 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도 매우 다양하고요. 일본에 우리가 아는 그런 기본적인 식사들 있잖아요.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돈가스, 쇼가구이, 그러니까 생강 돼지고기 구이가 있고, 치킨 남방, 돈가스도 있고, 스테이크도 있고요. 미트볼도 있고, 특히 요런 거 생선류, 요런 게 일본인들 집에서 구워 먹으면 냄새가 나니까 요런 거 드시러 오면 좋고, 여기도 보면 오야코동, 돈까츠동 요런 것까지 해서 쭉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끼니니까 저는 아침 먹으러 오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식당이 아침을 하진 않고요. 이렇게 일찍 여는 곳들은 아침을 하니까 주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 보면 보통 한국어 안내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잉글리시만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아직까지 한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으러 왔으니까
베스트 하고, 가격 괜찮죠? 뭐 나또에 미소시루에 요거는 두부 같은데 요렇게 해서 440엔. 좋습니다. 저는 일본에 이렇게 정갈한 아침 좋아하니까 계란 소세지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또 추가해서 원래 550엔인데 640엔 추가하고, 김밥하고, 뭐 좀 많이 먹고 싶으니까 요거 스키야키 요 작은 거 330엔 여기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70엔 결제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신용카드도 됩니다. 이렇게 티켓이 나오거든요. 그 티켓 가지고 그 티켓을 받아서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이렇게 앉으면 티켓을 놔두면 직원이 알아서 가져가십니다. 하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이. 가격 괜찮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970엔까지 올라간 거지, 정말 간단하게 조식 먹으려면 한 4,000원대에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물이랑 이런 거 셀프로 이용하시면 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 식당이 제가 좋아하는지, 특히나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왜 가성비가 좋은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요거에다가 이렇게 미소시루에 밥에다가 이렇게 두부만 하면 540엔이었고, 요거 나또거든요. 이렇게 나또를 추가하면 640엔, 그러니까 100엔이 추가되죠. 그리고 저는 요거 스키야키까지 작은 거 이렇게 해서 970엔에 한 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이번에 아침에 평범하게 잘 먹는 소세지. 아직 계란도 그대로고, 나또도 손도 안 댔고, 스키야키도 남았거든요. 근데 밥을 다 먹습니다. 이럴 때는 졌다가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 집을 좋아하고 가성비가 좋은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밥그릇을 들고 가서 이렇게 생긴 데다가 넣으시고요. 여기 버튼 보이시죠? 여기에 자기의 양에 맞게 누르시면 됩니다. 요 중간이지만 이게 많거든요. 양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저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기 누르면 이렇게 밥이 나옵니다. 겁나 신기하죠? 이렇게 밥을 넣고 2차전 시작하겠습니다. 미쳤죠? 여기에 바로 일본인들이 이 집을 좋아하고 국밥처럼 느끼는 이유입니다. 든든한 한 끼. 일본이 최근에 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밥 리필, 무한 리필을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좋은 식당이죠. 방금처럼 저렇게 눌리셔가지고 밥 다 넣으셔가지고 저처럼 한 끼 더 두 그릇 드세요. 이 차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키야키를 밥 위에 부으면 내 마음대로 규동이 되죠.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밥도 그렇고 괜찮죠? 이렇게 맛도 있고 그리고 쌀이 말리필이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쌀이 아닙니다. 좋은 쌀인 게 맛있는 쌀인 게 느껴지고 아침 든든하게 드실 분들은 참고해서 드시고요. 여기 오사카성이니까 여기 오사카성에 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뷰가 되게 예쁜 카페거든요. 거기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배 좀 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뵙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추 소송 되시다. 야, 여기 괜찮죠? 가성비 좋죠. 특히 조식 좋죠. 저렴하게 먹으려면 4,000원대에도 조식이 한 끼 조식이 가능하다. 식사량이 작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하시고 식사량이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공깃밥까지 추가하실 걸 예상해서 반찬을 좀 많이 시켜서 드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오사카 성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 한 걸어서는 한 20분 가야 되고요. 지하철로는 한 2정거장 정도 가면 되는 곳에 있는 뷰가 이쁜 카페 한 군데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입니다. 뭐 외관상은 뭐 별 다를 거 없죠. 브루클린 로스팅 컴퍼니 안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アイスアメリカンの一つのはい、クレジットカードお願いします。アメリカ Thank you. 브루클린 커피 들고 밖으로 나가면 기가 막힌 뷰가 펼쳐집니다. 바로 입입니다. 좋죠? 참새 보이죠? 참새가 보일 정도로 겁나 자연 친화적입니다. 일본 아메리카노가 없는 카페가 많거든요. 근데 이 집은 아메리카노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연 뷰가 있는 곳들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좀 비쌉니다. 7,000원 정도? 6, 7,000원 정도 생각해요. 참새 집이 있네. 오사카가 바로 앞이 바다기도 하니까 강이 엄청 큰 강이 여러 개가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의 한강 하나, 제가 있는 부산은 낙동강 하나 이런 식이 아니라 강줄기가 되게 다양하게 흘러요. 위로 중간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도톤보리 이렇게 위아래로 가로지르는 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강, 여기 강 이름이 타사호리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익은 지명은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쫙 있고 바로 앞에 공원이거든요. 공원에 오늘 학생들이 소풍을 엄청 많이 와요. 이렇게가 공원인데 이쪽에는 유치원생들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교복 입은 학생들이 보여요. 중학생, 고등학생들.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이니까 소풍이 맞는 것 같아요. 11시 10분에 학교를 마쳤을 일은 없잖아요. 오사카 성이랑 그렇게 크게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고요. 그래도 오사카 성 자체가 매우 크니까 걸어서 오시려면 20분 이상 오셔야 됩니다. 코로나 직후니까 2022년, 2023년 요때 부모님 모시고 여기 오사카 여행 왔다가 여기 카페 왔다가 멍 때리고 너무 좋아가지고요. 멍 때리고 놀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마터면 집에 못 돌아갈 뻔할 정도로 정말 멍 때리고 봤다. 또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추천드리고 저희 가면 여기 커피 한 잔 마시고 야유이켄 두 번째 끼니 점심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유이켄 오늘의 두 번째 점심 야유이켄입니다. 웨이팅이 조금 있네요. 아까 아침을 밥을 2공기 싸 먹어서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가볍게 먹겠습니다. 여기 새로 나온 메뉴거든요. 매운 라면.
요게 매운 라면이고 요건 더 매운 라면. 요걸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티켓을 받으면 되고요. 웨이팅이 좀 있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하이. 네, 새로 생긴 메뉴, 그러니까 저도 안 먹어본 매운 라면으로 주문을 했고, 참고로 저는 여기 나가사키 짬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나가사키 짬뽕이 지금 4월 28일인데 4월부터 안 한답니다. 나가사키 짬뽕 이 집 정말 매력적인데, 혹시 다음에 나가사키 짬뽕 시즌이 다시 오면 한번 드셔보시고, 나가사키 짬뽕 대신에 새롭게 들어온 매운 라면 두 가지더라고요. 그냥 매운 라면이 있고 엄청 매운 라면인데 한국인은 맵게 먹어야죠. 그래서 엄청 매운 라면으로 일단 주문했습니다. 먹어보고 말씀드릴게요. 뒤에 줄 보이시나요? 확실히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런 거 시간 잘 피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주얼은 그냥 우리나라 신라면 고춧가루가 엄청 뿌린 느낌? 오, 냄새는 꽤나 맵습니다.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꽤나 매워요. 특히 위에 올라가 있는 고춧가루가 엄청 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스턴트 라면 최상위 느낌? 그런 거 괜찮아요. 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의 면은 약간 짬뽕면 같아요. 우리나라 그 짬뽕집 중에서 푹 삶아가지고 면이 딱 끊어지는 그런 집 말고 동글동글하게 잘 삶은 그런 딱 짬뽕. 매운 거 좋아하는 저한테는 괜찮습니다. 약간 신라면과 우리나라 짬뽕의 중간 느낌, 딱 그 정도 맛이에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 제가 매운 걸 엄청 잘 먹거든요. 그런 제가 맵다고 느낄 정도로 눈물이 살짝 날 정도로 맛있어요. 일본에 매운 음식이 잘 없잖아요. 특히 여행을 한 3일 이상 하게 되면 그때부터 딱 매운 게 끌리기 시작하는 게 일본인데, 그럴 때 딱 한 그릇 괜찮거든요. 그런데 다만 지금만 좀 스페셜하게 나온 거거든요. 그 기가 한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나가사키 짬뽕처럼 혹시나 이것도 인기가 많으면 기간이 연장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4월하고 5월까지만 아마 이 라면을 야요이켄에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아마 6월 전후로 올라갈 것 같아서 그때 이 영상 보시고 야요이켄 찾아오시면 이 라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아마 다른 메뉴가 또 있을 건데, 꼭 나가사키 짬뽕이 들어온다면 나가사키 짬뽕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인스턴트식 나가사키 짬뽕인데 클래스 매우 높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고, 그리고 요즘 나가사키 짬뽕이 주는 게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먹으면 조금 포부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빨간 짬뽕의 맛과 많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 좋아하고, 라면이 아니고 나가사키 짬뽕이 아니고 다른 면이라도 기본적으로 아마 맛있을 겁니다. 이렇게 드셔보시고, 저는 참고로 이 라면 단품을 시켰거든요. 단품 이렇게 시키시면 밥이 리필이 안 됩니다. 만약에 리필해서 드시고 싶다 하시면 요거 시키실 때 바로 옆에 세트로 되어 있거든요. 정식해서 아마 카라게 한 3조각 2조각 정도 해서 밥이랑 이렇게 같이 주는 그런 정식이 있으니까 그걸로 시키시면 당연히 되고, 아니면 공깃밥만 추가하셔도 밥은 리필이 됩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점심까지 2번째 끼니 먹었으니까 소화도 좀 하고 주변에 좀 걸어 다니면서 3번째 야요이켄에서 뵙겠습니다. 조금 더 뵙겠습니다. 네, 일본에 가면 이런 포스터 많이 보시죠? 이런 거 정치인 포스터 이렇게 많이 보실 텐데, 요거 보고 좀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거철이 아니면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4월 말 4월 28일이라서 6.3 지방선거 코앞인데 아마 영상은 선거 전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끝나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선거철에만 이렇게 포스터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일본은 이렇게 길 가다가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많은 포스터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쪽에 포스터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충인데다가 한국에서 원래 정치와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요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죠. 우리는 선거철에만 딱 공식적으로 포스터를 보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선거철이 아님에도 포스터를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단 규정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벽보로 보는 선거 포스터를 공식 포스터라고 규정을 하고 요런 걸 사설 포스터라고 규정을 할게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식 포스터는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저런 걸 이제 사설 포스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설 포스터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본도 공식 포스터 존재하고 우리나라도 공식 포스터가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관위가 관리하고요. 일본은 공식 포스터도 후보자가 직접 관리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가 선관위에다가 이 포스터로 이 사진으로 포스터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제출을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선관위가 그 사진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선거 기간에 붙였다가 일괄적으로 뗍니다. 그래서 무언가 뭐 훼손이 되거나 했을 때 그럴 때도 역시 일괄적으로 선관위가 다 나가서 다시 부착을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일본은 공식 포스터조차도 후보자가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포스터가 훼손됐는지 모르거나 심지어 선거를 처음 나가거나 정당이 작은 경우에는 그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포스터가 못 붙이는 거죠. 반면에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사람들은 그런 공식 포스터조차도 잘 활용하는 거고, 이런 사설 포스터는 누가 관리하냐면요, 후보자는 당연하고요, 정당 관계자, 심지어는 개인 지지자까지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저렇게 포스터를 다 붙여놓는 거고, 우리가 길 가다가 정치 포스터 있네,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이렇게 쉽게 만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보시기에 따라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일단 우리나라 방식의 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것은 장점은 깔끔하잖아요. 자기가 붙였다 떼니까 뭐 더러지거나 훼손될 일도 없고 깔끔하다, 요게 있고, 그리고 어쨌든 모든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죠. 물론 후보자가 사진을 제출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포스터가 붙이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비용을 다 처리한다면 균등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기회의 평등이 존재하는 거죠. 요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고, 반면에 이렇게 이제 포스터가 있는 경우에는 지지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붙일 수 있으니까 홍보 효과가 좋다. 그 말은 반대로 하면 현역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가 되겠죠.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포스터를 이렇게 붙일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뭔가 정치적 이야기를 하거나 나의 의사를 밝히는 게 조금은 일본은 편한 것 같아요. 물론 투표율이나 정치 참여도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시켜본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의식 수준 이런 거 매우 높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의식 수준과는 다르게 뭔가 정치적 이야기를 동료끼리 나누거나 직장 동료끼리 나누거나 지인끼리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좀 이상하잖아요. 마치 그런 이야기를 뭔가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잡혀있잖아요. 뭐 유튜버들도 보면 정치적 성향을 물어보면 마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되는데, 전 그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치의식은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정말 멋진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뭔가 술자리나 물 싸우거나 이래서 문제긴 하겠죠. 대화의 방식이 좀 잘못되기도 했겠지만요. 근데 뭔가 그 의식 수준에 비해서 정치적 발언의 기회는 작은 것 같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다는 것은 정치적 토론이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제도는 갖춰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포스터를 보면 제가 한자를 읽을 수는 없지만 자민당은 아닌 것 같아요. 일본에 수십 년 동안 70년 이상 집권을 해오고 있는 자민당은 포스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지역 정당 소수당들도 생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포스터를 매일 붙일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 건물과 관련된 뭐 주인이거나 소유권이 있는 사람만 붙일 수 있어요. 뭐 바닥이나 이런 데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벽보가 있는 이곳도 여기 건물에 장사하시는 분이나 누군가의 지지자가 붙여놓은 곳으로 그렇게 저는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지역 정당들이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제가 현재 있는 오사카 이곳이 일본에서도 지역 정당이 잘 발전된 지역인데 아마 여기 정당도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소수당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요 정도 어때요? 들을만 하셨나요? 네. 네,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죠. 이렇게 우리나라랑 가까운 듯하면서도 이렇게 선거 제도만 봐도 일본하고 우리는 많이 다릅니다. 당장 대통령제고 우리나라는, 일본은 국회의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 격이니까 이런 것만 해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여행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재미없거든요. 혹시 다음에 어떻게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아니면 뭐 라이브 때나 그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어쩌면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일본 선거 포스터와 관련된 이야기 끝. 미쳤다. 미안 갈게. 미안 안녕. 안녕하세요. 뭐 하세요? 보이시나요? 저기 싸이 형님께서 열리라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야요이켄 새끼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은요, 니폰바시입니다. 오사카의 중심가라고 봐도 되죠. 니폰바시였고, 오사카의 야요이켄이 수십 개가 있는데 굳이 니폰바시 와서 저녁을 먹는 이유는 구글 평점이 제일 높더라고요. 구글 평점이 제일 높아서 혹시나 다른 식당보다 조금 더 맛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왔고, 그래서 메뉴도 제가 가장 많이 야요이켄에서 먹어본 메뉴로 시키겠습니다. 여기 도톤보리 강입니다. 저기 앞에 풍차, 저기 돈키호테 풍차죠. 도톤보리 강입니다. 네, 그러면 니폰바시에서 야요이켄 오늘 저녁 마지막 끼니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 미셸 빙살 이게 여기 이제 일본까지 들어왔네요. 참.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긴 한데 중국 브랜드거든요. 야, 일본까지 왔네요. 저 베트남에서 본 적은 있는데, 일본까지. 저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가진 카페일 거예요. 왜냐? 중국이니까. 중국에서 1등이면 웬만하면 전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야, 근데 이제 중국을 넘어서 저 베트남에서 본 적은 있는데 일본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야요이켄이고요. 니폰바시 오사카에서 가장 평점이 높은 곳입니다. 음식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 키오스크.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먹어본 음식은 여기 치킨 남방 이런 것도 유명한데 저는 미소카츠입니다. 이걸로 990엔, 역시 저렴하죠. 이렇게 뽑아서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일본은 이렇게 딱 1인석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혼자 여행 왔을 때 너무 편하고, 특히 영상 촬영할 때 너무 좋습니다. 네, 좋죠. 딱 봐도 맛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미소카츠, 미소가 된장이거든요. 돈가스에 된장 소스가 추가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숙계랑 아주 조그맣지만 이렇게 샐러드 있고, 정식이니까 두부 있고, 이렇게 해서 990엔, 만원도 안 합니다. 네, 그럼 먹어보겠습니다. 이따가키마스. 다른 데는 다 3점대 구글 평점 기준, 3점대인데 여기만 4점대더라고요. 뭐가 다른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미소카츠입니다.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고기가 맛있는데요. 미소카츠 자체가 돈가스에 소스를 푹 담근 요리이기 때문에 바삭바삭하진 않아요. 그래서 고기의 질이 되게 중요한데,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데서 먹어본 야요이켄의 미소카츠랑 비교했을 때 최상위급은 맞는 것 같습니다. 평점 높은 데는 다 이거거든요. 평점도 높고 리뷰도 제일 많더라고요. 그 리뷰들 중에 한국인들 리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니폰바시가 한국인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니까 확실히 좀 많이 들리시고, 리뷰가 많고 평점이 높단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보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미소카츠 야요이켄을 반숙을 같이 주니까 딱 깨가지고 그 노른자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합니다. 밥 다 먹었으면 뭐다
리필하러 가시죠. 이렇게 넣으시고 요게 제일 작은 거고 요게 제일 많은 겁니다. 알아서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요 정도. 조금 하셔가지고 모자라면 더 받으면 되죠.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나요? 요 기계에서 밥이 나온다. 참고로 요 미소시루도 옆에 보면 리필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미소시루가 아니고 이렇게 다시 국물, 이렇게 국물도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밥을 리필하셔가지고 오차집기 먹듯이 또 다시 국물을 부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미소까지 다 먹었거든요. 네, 이렇게 다 먹었는데 왜 가져왔느냐? 비벼줘야죠. 그 미소카츠 안 드셔보신 분들은 처음 드시면 좀 짤 수 있습니다. 된장이 기본적으로 좀 짠 음식이잖아요. 그거 감안하시고 광고나 이런 거 보면 야요이켄이 치킨 남방을 조금 주력 상품으로 보는 것 같아요. 손님들도 그렇고 여기 업체도 그렇고. 근데 저는 치킨 남방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맛있는데 개인적으로 미소카츠가 맛있었습니다. 미소카츠 전문점에서도 제가 먹어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집 미소카츠는 다른 뭐 전문점이랑 비교했을 때 결코 꿀리지 않는다. 그리고 일본은 숟가락을 잘 쓰지 않는 문화이기 때문에 숟가락이 별도의 빛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젓가락으로 드셔야 됩니다. 좀 느끼하다 싶으면 역시나 시치입니다. 일본인은 아무도 이렇게 안 먹습니다. 일본인은 기본적으로 밥을 비벼 먹거나 국에 담가 먹는 국밥 문화는 없습니다. 밥 많이 먹고 싶어서 말았습니다. 한 입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야요이켄 새끼 끝. 메뉴가 다양하죠. 그리고 가격이 아침에 조식이 970엔, 그리고 점심에 라면이 매운 라면이 960엔, 그리고 여기에 미소카츠 방금 먹은 게 990엔이니까 세 끼 모두 10,000원이 넘지 않았고 다 합쳐서도 2,920엔이니까 지금 시세로 한 27,000원 어느 정도 나온 거죠. 정말 좋죠. 심지어 밥이 무한 리필이다. 요즘 일본 쌀값 생각하면 해자입니다. 해자. 물론 쌀값 폭등 전에 비해서는 확실한 거는 가격은 좀 올랐어요. 예를 들면 이 미소카츠도 제 기억에는 800엔 때 제가 처음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쌀값 폭등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해자인 거고, 일본 현지인들 아까 점심에 웨이팅 있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든든한 국밥 같은 그런 집입니다. 일본 전역에 300개가 넘는 걸로 알아요. 400개 가까이 점포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웬만한 지역에는 야요이켄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야요이켄 사면 끝내고요. 이 셀이 밥만 3개 장면만 나갔을 것 같아서 역시나 가성비 있는 오사카 용고로 하고 있는 술집 하나, 거기도 체인점이에요. 여기 앞에 있을 것 같아서 체인점 하나 그 가게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곳입니다. 네, 토리단이고요. 여기 모모 한 개가 50엔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러니까 500원도 안 한다는 말인데, 모모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닭다리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야키토리 집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 50엔 말도 안 되게 저렴하죠. 물론 한 개는 주문이 안 됩니다. 최소 2개부터. 네, 아무튼 여기 토리단이라는 곳이고, 뭐 야키토리 일본에 오면 꼭 드셔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다이키치라든지 토리키조쿠라든지 뭐 유명한 야키토리 집 많은데 저는 오사카에 오면 이 집이 오사카에서부터 시작된 집이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체인점들이 오사카 근교에만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리단 좋아하고 특히 저렴하니까 50엔, 다른 메뉴도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오늘 고생했으니까 맥주 한잔 먹으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서生ビール。生ビール。はい。はい、オーダー。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 영어나 한국어가 지원되지 않을 만큼 로컬 집입니다. 뭐 모를 때 그냥
기본 5종 이걸로 하겠습니다. 오토시 이게 330엔, 그러니까 기본 안주 가격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야키토리 5종이 935엔, 850엔인데 세금이 붙어서 이런 거고요. 남아비로도 462엔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야키토리 집은 야키토리 굽는 걸 보는 매력이 있는데 이 집은 거기에 좀 보이진 않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기본 안주는 그냥 양배추에 푸콩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미소인 것 같아요. 이거 찍어 먹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맥주 한잔 하시죠. 오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야유이케인이라는 가성비 있는 식당을 추천해 드리는 겸에 이렇게 이어서 가성비 식당으로 추천해 드렸고요. 야키토리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일본 음식잖아요.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지 스시라든지 대중적 요리들이 버블 경제 이후에 두 갈래길로 나눠집니다. 버블 경제 때는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뭐 어떤 음식이든 막 그냥 먹다가 버블 경제 이후에 돈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냐면요. 하나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대중적으로 엄청 저렴하게 가는 이 두 갈래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버블 경제 이후에 돈이 없으니까 야키토리와 같은 요리들을 고급지게 해서라도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더 맛있게 먹으면서도 가격이 그렇게까지 크게 비싸진 않으니까 나름 고급 메뉴처럼 먹을 수 있는 하나가 있고, 이곳처럼 저렴하게 가격을 낮춰서 뭐 다른 안주도 낮추고 맥주나 이런 술도 가격을 낮춰가지고 대중적으로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크게 두 갈래끼로 일본 음식이 기본적으로 나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집 토리다는 이자카야 분위기로 저렴하게 야키토리를 먹을 수 있는 집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여행 오셔가지고 이자카야 즐기고 싶은데 맛은 어느 정도 보증됐다, 이런 집을 가고 싶다면 호텔 근처에 토리다 오사카에서 있으시면 한 번쯤 들려보십시오. 나왔습니다. 오전 세트 비주얼 좋죠? 이렇게 5개 맥주에다가 기본 안주까지 해서 1727엔이니까 괜찮죠? 1727엔. 물론 뭐 여기서 많이 드시면 더 많이 나오겠죠. 뭐 다양하게 나왔네요. 여기 닭다리살. 자, 그러면 토리단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요. 오늘의 원래 목적이었던 야유이케, 일본 특히 오사카는 미식의 도시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일본 여행까지 와가지고 굳이 가정식 음식점을 가야 되느냐, 체인점을 가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 있는 식당들은 아니고 빠르게 시간을 보내야 될 때 빠르게 음식을 먹고 다른 데를 이동해야 된다거나, 혹은 여행 일정이 좀 길어서 여행 경비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한 끼 정도 좀 저렴하게 먹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일본 가정식 브랜드를 한번 좀 즐겨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야요이켄 잊지 마시고 한 번쯤 우리가 묵고 있는 숙소 근처에 있다면 특히 조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대마도부터 시작해서 이키섬 갔다가 후쿠오카 들렸다가 현재 오사카에 와 있고, 이제 다음 영상은 오사카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영상으로 뵐 텐데요. 비행기 없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